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얼떨결에 후쿠시마 오염수 심각성 인정한 일본 IAEA에서 삼중수소만 빼면 깨끗, 어린이 갑상선암 계속 증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얼떨결에 후쿠시마 오염수 심각성 인정한 일본 IAEA에서 삼중수소만 빼면 깨끗, 어린이 갑상선암 계속 증가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지속적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입니다.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면 원전 사고 후에 후쿠시마에서 발견된 생굴 그림이에요. 이 그림 보시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손바닥 크기보다 더 큰 생굴이 나오게 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생굴 크기는 손바닥 반 크기만 해도 크다고 하는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지금 IAEA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사능 물질이 있다고 시인을 해버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다케모토 나즈카오 일본 과학기술상이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개막한 원자력기구 총회에서 말입니다. 방사능 오염수는 정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삼중수소를 제외하면 다른 방사능 물질은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중수소가 무엇이길래 이 시인을 해버린 것처럼 말을 하게 됐냐라고 보면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이라고 아까 말을 했으니까 보시고 기형이나 암을 유발하는 방사능 물질입니다. 자연계에서도 나오는 방사능 물질이라 다른 방사능 물질과 비교해서 안전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만 지금 원전 오염수에서 나온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바람이나 기형, 이와 같은 것들이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물질로 지금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농도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유럽 방사성 리스크 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체내 유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세포 사멸이나 DNA 등 유전적 손상이 일어나고 생식 기능도 저하되는 등의 위험성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농도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아주 센 편인데요. 1953년도 러시아 첼라빈스키에서 고농도 삼중수소의 피폭으로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언의 의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국제사회에 처음 공로된 자리에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방사능 물질이 잔류한다는 사실을 그냥 시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국도 거기 가서 어떤 한마디를 했는데 그 한마디 한 것을 제가 보겠습니다. IAEA에서 한국의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처관이 그쪽에 가서 말을 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경우 전 지구적인 영향은 미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일본의 반박인데요. 다케모토 과학기술상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몇몇 국가들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관련해서 과학적이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후쿠시마 재건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결국 후쿠시마 재건을 하는데 이런 말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일본의 발언들이 논란이 많이 됐어요. 어떤 논란이 됐냐면 10일날 보면 하라다 요시아키 일본 환경성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용이 저렴하게 들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저렴하게 들고 그리고 바다에 버리면 정말 편한 방법이고 아니면 땅에 묻든지 아니면 재처리를 더 해서 그 처리 후에 버려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 처리 비용을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고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쿄전력에서 이번에 원전이 터져버린 이유는 터져버린 것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일본 입장에선 이것은 지워버리고 싶은 역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린피스 등 환경보호단체들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방안을 계속 들으면서 그린피스 등 환경보호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발표가 되면서 국제사회는 지금 계속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거, 몇 달 전에 아니면 지난년에 이런 발표가 났어요. 후쿠시마 어린이 갑상선암 계속 증가. 자, 이 내용을 보면 일본 후쿠시마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추이를 추적했던 일본인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여의사가 어린이들의 갑상선암 발병 사례가 계속 증가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근거도 없이 방사능 노출로 인한 건강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며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는데요. 이 여의사의 의력을 한번 보면 사가미 생협병원의 우시야마 모토미 내과 부장입니다. 이 부장님이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벨라루스의 의료 연수도 갔고 그동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본 어린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여의사가 주장을 하는 바는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의해 건강 피해 실태에 대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5세 이하였던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갑상선 암의 발병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현은 원전 사고 당시 18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벌여 137명이 갑상선 암으로 진단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현 현재 원전 사고 당시 갑상선 암 실태를 보면 원전 사고 당시에는 18세 이하 어린이들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벌여 총 173명의 갑상선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후쿠시마현 건강조사 검토위원회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전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현 건강조사검토위원회에 대한 비판도 또 일어났는데 우시야마 부장이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갑상선암 발병률이 사고 이전보다 60배 높아졌다는 명제를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근거도 없이 건강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갑상선암을 거론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후쿠시마인데요. 우시야마 부장은 후쿠시마 소아 갑상선암을 거론하는 것 자체를 후쿠시마 차별이라고 하거나 환자 가족의 고립을 초래한다며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를 비판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조사를 축소하려는 일본인데요. 우시야마 부자는 2016년도 11월 달에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후쿠시마 현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의 갑상선 암도 늘고 있다. 현립 의대에서 수술을 받으려면 수개월이나 반년 정도 기다려야 할 정도이다. 이 갑상선 치료를 받으려고 반년 정도나 1년 정도 지금 대기자가 엄청나게 밀려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갑상선암이 위중한 병이 아니라는 일부 의사들이 반박이 있는데요. 우시야마 부장은 또 반박을 하고 있어요. 갑상선암 수술을 집도한 후쿠시마 현내 다른 의사가 발표한 자료가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환자 중 92%가 암세포가 림프절로 전이가 되고 갑상선암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갑상선이 일단 나빠진다라는 것은 일단 위가 안 좋다라는 뜻이에요. 위가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어디가 안 좋아지냐면 신장까지 안 좋아져야 갑상선이 안 좋아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위 문제인데 위가 어떻게 되냐면 먹는 거에서부터 위가
나빠지잖아요. 위가 나빠지고 그 다음에 신장이 나빠지고 그러면서 갑상선이 나빠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필수적으로 나빠지는 게 림프절이에요. 림프절로 그래서 전이가 되면서 갑상선암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사건 이후 5년이 지난 뒤부터 소아갑상선암 환자가 늘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일본에서도 소아갑상선암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 갑상선암 등 피폭 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금 목 놓아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일본의 갑상선암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후쿠시마 지방에. 그리고 그것을 회피하려는 일본이 있습니다. 또 보시면 만약 오염수를 직접 바다에 뿌리게 돼서 그 물을 먹는 사람들 아니면 그 물에 기대고 사는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들 어부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비가 다시 올라와서 비가 뿌리는 그 지방 사람들은 다 갑상선암을 걸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위가 나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제를 더욱더 공론화해서 세계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험한 문제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후쿠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 도쿄올림픽이 열리는데 이 도쿄올림픽에서도 후쿠시마산 쌀도 먹고 농산물도 먹고 수산물도 먹고 이런다고 하고 후쿠시마 근처에서 뭐 야구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올림픽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각성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어떤 방법으로 더욱더 강력하게 몰아붙여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